예, 이번 시간은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해결책을 찾아보는 현장 국민 공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고정항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먼저 오늘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가면입니다. 창원 시내에서 휠체어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용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이용 빈도가 적은데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지 않는지 먼지만 쌓인 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이 보도 블럭이 없는 턱에 버스가 정차를 해야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 버스 기사님도 짜증을 내시고 또 제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속상했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위한 저상버스 주기적인 리프트 점검과 어플이나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갖고 휠체어가 탑승하기 전에 미리 알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는지요? 라면서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한번 이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저상 버스가 있어서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예.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이 네. 교통편을 이렇게 이용 못하고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네.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 기사님께서 승차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우주사업법에는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버스는 예. 그렇고 그렇다면 택시를 또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택시는 어떻습니까? 예, 뭐 약자분께서 택시도 많이 이용하실 예. 건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진 아웃 제도라 그래가지고 최초에는 과태료가 20만 원, 뭐 40만 원, 60만 원으로 가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자격 정지가 60일. 세 번째 승차거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와 더불어서 자격 취소까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택시는 굉장히 지금 처벌 자체가 좀 무겁게 돼가 있는데 버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행정적인 처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범칙금을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행정 과태료를 받는다거나 또는 면허 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전부 다 행정적인 처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사적이나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런 어떤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수원에서 평택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뇌병변 1급의 장애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요. 그 이분께서 이제 이용을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하루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때로는 버스가 이제 그냥 이제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섰는데 아까 그 VCR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승강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다음에 그 리프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또 버스 운전기사가 그거를 알지 못해서 이제 그 리프트를 이제 내보내고 다시 넣고 그런 승강 장치가 돼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총 9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것이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위반이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거셨거든요. 그 위자료를 청구하시면서 그 다음에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교육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버스 회사에서는 이것들이 교육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즉 승객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승객들의 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간 거다. 이런 항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우리 그 불편해하셨던 교통약자의 그 장애인분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자료를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과 함께 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라. 승강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기적인 점검을 해라. 이런 어떤 그 교육 명령까지 그렇게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었다, 그지? 예, 최근에 이제 한 석 달 전에 나온 아주 그냥 최근에 나온 판례고요.
이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은 우리 오늘 질문을 주신 그 질문자분께서도 만약에 이제 방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승차 거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승차 거부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잘 해놓으셨다가 기본적으로는 그 승차 거부에 대해서 뭐 구청 민원실이나 아니면 뭐 이 국토 뭐 해양교통부 등의 이제 그 민원실에다 신고를 다 해놓으시고 신고를 해놓으시면 그런 어떤 자료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확보하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추후에 이제 정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 판례에 비춰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승차 거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부당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러한 소송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뭡니까 그 지금 버스 회사의 경우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도 이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역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이제 특별하게 구축된 택시라든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택시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관련 판례에 비춰봤을 때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택시에 관한 판례는 없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버스를 이제 상대로 한 걸 봤을 때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한 이런 법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06년도부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란 게 이제 거의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뭐 저상버스가 도입됐다든지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이지만 지하철에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구역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주차 공간도 지금 요즘은 장애인 주차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더 뭐 미비되는 면이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잘 시행되고 또 더 많은 제도들이 앞으로도 또 많이 정비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장애인분들이 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또 좀 전에 그 장애인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장애인분들 표시된 차량만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전반적 인식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그런 약자를 위한 세상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는 게 지금 이 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변호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법률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는 아까 말씀드린 사안처럼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았을 경우에는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을 부당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대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에까지 이른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변호사분들이 또 노력하고 있는 이런 점까지도 오늘 또 고정한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변호사님 찾아가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우편을 보내신다든지 이런 불편이 발생하실 때 항상 그런 자료를 남겨두시고 그런 자료들이 이제 남겨두었을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필요하다면은 소송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어떤 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적극적인 또 시민의식도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사건건 시비를 이렇게 시비를 건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보고 옆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참고 넘어가지 그러노 이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로 끝난다면 내가 참지만은 내가 아니고 또 누군가가 또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부당한 건 반드시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과 또 우리들이 또 시민 의식까지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